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철입니다. 오늘은 그 이용진 자정시 회장님을 모시고, 한동훈에 바란다는 그런 제목으로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전화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회장님. 예, 전화가 좀 늦었습니다. 다른 거 뭐 녹화한다고. 예. 아니, 지금 국힘당 당대표에, 여보세요?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네요. 예, 그렇네. 예, 예. 아니, 그래서 지금 국힘당 당대표에 한동훈 예. 전 비대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약 2.8%로 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의외고, 어떻게 보면은 또 보수의 힘이 글로 간 건데, 어떻게 해서 보수들이 지지층이 글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소견은, 예. 아마도 보수 우파 국민들이, 예. 이제 새로운 정치 지도자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큰 것 아니겠느냐. 예, 예. 뉴폴리틱. 그런 예.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예. 또 앞으로 뭐 산업사회도 크게 발전되고 AI 시대가 도래하고 이런 시대에, 예. 아주 캐캐묵은 구닥다리 정치인들이 선수 많다고 말이죠. 뭐 권위주의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불통을 한다든지 국민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깝깝하니까 예. 아마도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것 같고. 신선미겠네요. 신선미. 예. 그래서 좀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이제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야당에서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자가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험악한 경력을 갖고 있는. 아니, 중대범죄 혐의자 아닙니까? 중대범죄 혐의자. 예. 자가 이게 지금 7가지 사건에 10가지 정도의 제명과 그러고 해서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고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예.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예. 여기에 강력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좀 젊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하는 것이 또 이게 우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면 제 생각은 지난 21대 국회 때 보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말싸움을 했지만. 예.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그래도 야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더러운 정치 공작, 조작 이런 데 대해서 절대 휘말리지 않고,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도 우파의 기질을 발휘하고.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시원한 사이다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하고, 새로운 정치 결사체의 대안으로서. 예. 아마도 한동훈 과거의 비대위원장을 이번에 예. 당대표로 선출한 거 아니겠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별한 실적은 없지만 말은 사이다처럼 시원한 것이, 그거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 못하니까 그거라도 낫다, 이건 좀 그런 심정이 있네요. 그렇죠. 예, 실적은 별로 아닌데. 하나라도 그래도. 예. 하나라도 우파 국민들이 좀 속을 예. 좀 시원하게 해줬다. 예. 하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상을 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라는 게, 우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정체성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기대하고 바라는 게 꼭 뭘 했으면 좋겠다,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좀 희망사항. 지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 선거 때 비대위원장을 하고 선거대책위원장도 하고 선거를 치르고. 예. 그랬지만 완전 참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참패했죠. 완전 참패 뽑아니까 완전 폭망을 하고. 예. 아주 비참한 결말을 갖게 됐는데. 예. 이유가 뭘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파 국민들이
일부 우파 국민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서, 당시 한 위원장에 대해서 좀 실망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적 정체성, 그 이념적 정체성이 과연 뭐냐? 아니, 왜 우파는 맞긴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파인지 좌파인지 예. 이게 아, 좀 헷갈리네요. 하는 거죠. 그게 헷갈리네요. 분명한 예. 그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헌법 가치를 지향하고 예. 나는 이것을 끝까지 지키겠다. 예. 이런 확고한 신념이라든지 이런 자신감을 국민들한테 좀 선전도 하고 국민들한테 공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 그건 없죠.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저는 미흡하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좌파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좌파는 아닌 것 같은데 우파라고 하기는 또 믿기지 않는 부분도 예. 있고 이런 부분이 하나 있지 않느냐는 예, 예. 생각이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여당의 그 당 대표라면은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좀 국민들한테 피력을 해서 국민들이 예. 어떤 그 우리 우파 지도자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예.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 이 지도자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예. 그런 데서 굉장히 그 좀 불안해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그 이유로 본다면은 본인은 설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그 옆에 측근에서 보면 얼쩡거리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의 과연 정체성이 뭘까? 예. 우리가 좀 그 지난 시절에 보면은 뭐 좌파적 기질을 갖고 있었던 좌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옆에서 여러 가지 뭡니까 보호막을 치고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예.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으니까. 그거하고 관련돼서 그 김경재 TV를 보니까 예. 어제 김경재 TV를 보니까 그 좌파에서 온 사람들이 우파에서 확실히 전향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주변 인물들이. 예, 그거는 어찌 보세요? 자기들끼리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아, 납득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과거에 이런 이력을 갖고 있지만 예. 이제서 제가 눈을 떠서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자로서 저는 예.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 공개선언은 없었잖아요. 공개선언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아, 뭐 공개선언은 있죠. 없으니까. 예.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그냥 슬쩍 뭐 그냥 발을 그쳤네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아, 공천 떨어져서 온 거 아닌가 또 그런 의심 들어요. 공천 떨어지니까 공천 받으려고 또 온 게 아닌가 또 그런 의심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저 사람들이 과연 예. 왜 갑작스레 이쪽으로 넘어왔을까 예, 하는 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 보면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진짜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예.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 앞으로 그러면 우파는 그야말로 진짜 괴멸될 것인가? 그 예. 사람들이 과연 우파들을 갖다가 이 기반으로 뭐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동훈 지금 당 대표가 정치를 계속해서 앞으로 자기의 정치 기반을 삼겠다면은 과연 좌파인지 우파 국민인지 예. 좌파 국민으로서 국민들을 자기 정치 기반으로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우파 국민들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 예.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예. 저는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들을 지지를 받아서 그분들의 대통령 앞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고 대표를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선언적 확실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5.18 헌법조문에 넣겠다는 거면 그거는 좀 그렇다. 또 현충원가 또 그래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 참. 그러니까 저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예, 말씀은 예, 예. 국민들은 사실은 5.18에 대해 우파 국민들은 5.18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국힘당의 한동훈 대표도 보면은 예. 5.18을 갖다가 헌법조문에, 헌법조문에 예. 넣겠다. 예. 그리고 과연 5.18에 무슨 헌법에 들어갈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정신이 있느냐? 그게 도대체 뭐냐? 예. 국민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예. 보면 아직까지도 그 유공자라는 사람이 내가 유공자다. 나는 이런 유공을 했기 유공자 때문에 공적. 예. 했다. 유공자 공적. 예. 그렇게 자신 있게 이름도 밝히지 아니, 못하는 공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5.18. 5.18.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은 뭐 총격 사건, 예. 무슨 광주 교도소 습격하고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뭐 예. 습격을 했다든지 예. 총력을 했다든지 예. 뭐 탈취라든지 방화 이런. 아니, 이번에 권영우 장관이 고백했잖아요. 권영우 안기부장이. 그러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건영회과 예. 양기부장께서 말씀하시길래 북한군도 뭐 예. 이번에 예. 뭐 그쪽에 개입을 했다 예. 이렇게까지 490명. 예. 예. 이런 것이 저 명확한 소명도 안 돼 있고 예. 명확하게 합의도 안 돼 있는 예. 내용을 왜 헌법 전문 그 신성한 대한민국의 가치가 어떻게 속으로 헌법 전문에 집어넣겠느냐 넣겠다고 하느냐 이게 이유가 뭐냐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가 집어넣겠다는 거냐.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선거공약이다. 아 윤석열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집어넣어야 됩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들어가야죠. 예.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최근에 보면은 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길래 5.18에서 비판도 못하게 하느냐. 예. 그 비판을 하게 되면은 뭐 거기 오정희자의 뭐 징역과 7천만 원의 벌금을 무는 처벌을 한다는데 예. 그런 사건을 왜 헌법의 전문에 집어넣겠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파들 국민들 사이에서는 예. 앞으로 헌법의 전문에 집어넣겠다면은 헌법 전문 자체를 없애라. 예. 왜 그거를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갖다 그 상처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보십니까? 자기 그 리더십, 정치 리더십으로 보면 뭘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우선에 보면은 지금 가장 지금 뭐 시급한 것이 예. 지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당정 관계가 저는 빨리 원상 회복이 좀 돼야 된다고 예. 봅니다. 용산하고, 그래서 예. 이랬던 저랬던 그래도 이 집권 여당과 그리고 집권 세력이 예.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온라인이 잘 돼야 되지. 그래서 국민들이 안도를 하죠. 예.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당은 여당은 여당대로 예. 따로따로 놀면은 국민들은 그러면 어느 쪽에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원초적으로 본다면은 당정관계는 그 온라인이 돼가지고 원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 저는 원팀을 뭐 누가 썼기 때문에 원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일단 조직이라는 것은 예. 그런 그 수평적 관계지만 그래도 원팀을 해서 예. 원 비전 그리고 뭐 원골, 원 스프릿, 원 보이스로 예. 이래 해야지 각자가 따로따로 놀면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갈 수밖에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책적으로는 뭐가 급하다고 보십니까? 팔러시. 정책적으로 보면요. 예. 지금 정책적으로서는 어떤 그 국민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열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108석이가 뭐, 그리고 예. 지금 민주당은 보면은 온갖 그 악법들을 다 아빠 지금 양산하고 있잖아. 한 7개 지금 예. 처리했죠. 예. 그렇죠. 완전 그렇게 다 탄핵, 공장에서 그 물건- 특검, 뭐, 예.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예. 법을 악법들을 찍어내고 예. 있고 그다음에 그거다가 특검에다가 특검 탄핵이라든지 또 탄핵 중독증후군 탄핵 환자들 하고 아닙니까? 있는데 탄핵 환자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적극적으로 예.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제어를 하고 국민들한테 또 다른 방향으로 예. 국민들한테 비전과 가치를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아젠다를 좀 내어서 국민들이 그런 탄핵에 함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국가 비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 여당으로서 본다면 여당의 비전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어떤 발전을 지금 그 보면은 야당은 과거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지금 보면은 8.15를 두고 벌써부터 뭐 이 반일이니 친일이니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또 죽창이 나오고 죽창가 또 나오네요. 예? 예, 또 죽창가가 나오고 또 조국이 민정이라는 죽창가. 말도 나오고. 예, 저, 예.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몰돼 있어가지고 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도 나라가 발전되려고 하면은 미래지향적이고 예. 성장과 발전을 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야당이 저렇게 압도적 다수로 국민 온 나라를 그렇게 이게 완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태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예. 국민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아젠다를 만들고 그 집권 여당의 비전과 국가 비전을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또 잘할 것 그런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니, 제 생각은 뭐, 예.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길을 반드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는 길이 그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일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시간이 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한테 대화를 하고, 국민들한테 공감이 되도록 대화하고, 또 대화를 해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왜 저 보수들하고 한동훈은 왜 보수하고 대화를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저는 사실은 좀 이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 보수 우파들 국민들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아니 이재명이는 조국이 두 번이나 만났잖아. 이재명이 조국이를. 예? 그러니까. 아, 예, 우리도 미니 정당도 많잖아요. 그 예. 차별하면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본인의 그 산업적 정책 그 사상이라든지 그 정치적 이념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것을 확고하게 밝히고 그런 정당들하고 유대 관계를 또 해서 예. 뭔가 우파들의 어떤 그 중심 세력들을 좀 자꾸 모아가는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가 할 일은 굉장히 많고 기대는 많은데 첩첩산중이네요. 참. 예. 근데 그거는 결국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들은 사실은 꼭 결말이 나오고 결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예.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하고 예.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또 마음을 또 보탤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봤지만은 21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김민전 초선 의원이 말이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환호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게 결론이 꼭 나오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표현해주는 것만 아니, 그렇게 민심을 잃는다는 거 아닙니까? 민심을. 예? 국민들은 그렇게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지숙 방통위원장 보시면 예. 그렇게 대차게 대응을 하고 예, 예. 핵심과 뚝심으로 대응을 하니까 예. 오히려 지금 벌써 우파들 국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붙었대요. 이재숙 씨가. 예, 예. 여전사로. 그러니까 이렇게도 거론된다. 그 민심을 잃는 거 아닙니까? 민심을.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아니, 부정선거하고 사전투표 없애달라는 거, 그거 못 해줍니까? 그거 참 답답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예? 자기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정선거라는 뭐 사실은 그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겁이 좀 있는가 봐요. 겁을 좀 그러면- 먹었는가 봐요. 그러면 아니면 선거 관리가 불실하다. 예. 또 부실 선거 관리 이런 거로 해서 예. 하고 또 선관위 자체가 그동안 뭐 일이 많잖아요. 많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체험도 있고 또 그 직원들끼리 뭐 예, 이거 자녀들을 채용해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쳐서 사법이라든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검사로서 잘 하던데 왜 그럽니까? 참나, 글쎄 참.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예? 뭐 어떤 이유인지 그 검사도 불러가 싹 그거 박스들 딱 그걸 일괄 처리하면 되는데 그거 왜 못하지 그런 거를? 나 참 그러니까. 보통 문제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뭐 누가 관여를 하지 잘 못한다는 이야기합니다만 압수수색. 집권 여당이고 행정부의 그 권리와 능력으로서는 예. 충분히 그래도 뭔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 그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이 주특기 아닙니까? 압수수색이 왜 그걸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이네 이거. 너무 머리에 기름이 너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기름이 예, 참기름이.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이러던 이상 뭐 지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이러다 아무튼 지금 하는 거 바라봐야지 어쩝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파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뭐 대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정치는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경원이나 저쪽에 떨어진 사람들 원희룡이나 그쪽에 윤창현인가 보다 더 나은 뉴 폴리틱, 뉴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 큰일이네요. 기대는 높고 지금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좀 뭔가 좀 답답하고 좀 그렇네요. 날씨는 덥고. 그런 기분은 뭐 모든 우파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좌파냐 우파냐 뭐 좌파는 아닌 것 같은데 우파의
이라고 확신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 사실은 우리가 한 대표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예. 이념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발표했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그 한 번으로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뭐 그런 이야기는 줄기차게 그 현충원 가서 참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충원 가가지고 뭐 유경수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자기 그렇죠. 정체성이. 그거는 예. 자기가 쇼인데, 이승만 그게. 대통령과 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분들의 리더십을 당겼다면 그런 행동을 예. 실천해야 되고 그게 현충원 가서 일회용으로 예.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더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아니 그 진심을- 건국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 농지기기 크게 잘했다가 또 한번 나왔잖아요. 건국전쟁에서. 예.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일회용으로. 아, 그렇죠. 참 답답하네요. 그거는 이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예. 자기의 어떤 앞으로 국정을 펼쳐가고 우파 어떤 예. 그 정당으로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협이라든지 유혹을 예. 이어가고 자유민주주의 그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아이고, 굉장히 우리 회장님이 아니 자정시 회장님이신데 이번에 좀 앞으로 할 목표라든가 이런 의원들 단체 하는 일 같은 거 그런 좀 소개해 주시죠. 자정시 말입니다. 뭘 하고 계시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이. 저희들은 자유정의 시민연합이라고요. 예, 자유정의 시민연합. 예, 예. 자유정의 시민연합이고 우리가 그냥 줄여가지고 자정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정년, 있는데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뭐 출범한 지 한 5년째. 아, 벌써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크게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자경화되고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립해가는 그런 조그마한 단체지만 예. 대한민국의 그런 가치를 좀 심어가고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예. 뭐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우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국민들의 의식을 좀 수준을 좀 높여가자. 그래서 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좀 높여가자 해서 국민교육 계몽 활동가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여론조사 이런 부분을 또 조사해서 여론이 똑바르게 흘러가도록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 이제 포럼을 몇 번 하시죠? 포럼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매년마다 포럼을 하고 있고요. 아니 다음에 올 포럼 또 있습니까? 다음에 하는 포럼 계획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매년 1월 정도에 예. 다시 이제 포럼을 계획하려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저는 이 체제 전쟁에서 본다면 과거처럼 군대가 더 쳐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국민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전쟁이 보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예. 저는 법률 전쟁, 여론 전쟁, 그다음에 심리 전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여론 전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전선동이고요. 예. 그다음에 심리전은 그 선동을 이래서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예. 포기하도록 한다든지. 근데 가장 문제가 지금 현재로 보면 법률 전쟁입니다. 아, 법률. 아까도 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률 전쟁, 법률로 인해서 국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제약을 해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어떤 법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예. 검수완박의 검찰 수사권을 갖다가 완전 박탈한다든지 예. 그래서 검찰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든지 또는 국가정보원의 어떤 그 대공 수사권을 박탈해가지고 경찰로 넘겨서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예. 지금 모든 일어나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악법은 전부 다 법률 전쟁이 이란 뜻들입니다. 아니 그럼 계명대학에 그 초안전 쓰신 계명대 교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지원 교수인가요? 초안전 예. 저자. 예. 아, 그 책 예. 읽어보셨는가 봐요? 아, 뭐 그런 것도 읽어보기도 하고요. 지금 예. 현재로서는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예. 굉장히 위험한 시기. 그게 국민들을 잘 모르거든요. 아, 전혀 모르죠. 국민들은 뭐냐면은 눈에 쳐들어오는 적은 볼 수가 있고 예. 대응을 하지만 예. 정신과 의식에 스며드는 그런 적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아니, 저는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예, 전혀 예. 의식을 못하니까. 그러나
어느 날 시간이 딱 지나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예. 이미 그때는 우리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좀 제대로 알도록 예.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국민들한테 알려 드려야 되고 국민들한테 예.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교육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의식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 자정련이 예. 그런 활동에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소책자도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아니 지난번에 소책자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소책자.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거 예, 좀 굉장한 글발이 있던데요.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다음도 많은 활동도 기대하고요. 예, 포럼 되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가서 이제 유튜브 찍으러 갈게요.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예. 오늘 뭐 이 귀한 시간을 아, 예,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좀 인터뷰 좀 합시다.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자정련 회장이신 자유정의연합이라고 그 회장이신 이용진 회장님 모시고 한 20분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이 당선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기대 반 우려 반 뭐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무조건 어쨌든 간에 한동훈의 그 이념적인 정체성 아직도 클리어한 게 아니고 5.18 헌법조문 자꾸 넣지 않은 것도 그것도 납득이 안 간다. 보다 더 우파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확고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